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이번 주 내내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 정체 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점차 올라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장마 전선의 특징상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기 때문에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일단 이번 비는 모레까지 20에서 80mm 정도로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 분포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비 소식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는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장마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아파트 보급률은 1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인데 외지 투기 수요까지 몰려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5,100여 세대의 아파트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경주 지역 주택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시 용강동에 준공된 1,20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 바로 인근에도 79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 중입니다. 이 밖에도 현곡과 외동읍 등 지난 2, 3년 사이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현재 180여 채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경주 지역 주택 보급률은 123%를 기록한 반면 경주시의 인구는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지금 외진들의 이 투기 수요가 30%가 넘는다고 지금 시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 20에서 30%는 다 떨어졌습니다. 새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헌집을 팔지를 못해서.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 지역 아파트 신축 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경주 역세권과 현곡 등 경주 지역 9곳에 5,1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데 경주시가 사업을 승인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5,000세가 들어온다 해서 경주 인구가 저는 늘어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투기 수요 세력들이 차지할 기획 부동산들이 차지할 확률이 높고요. 이에 대해 경주시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해 아파트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요 예측과 도시계획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에 외지 투기꾼이 몰리고 기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경주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경주시의 신중한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도청 40대 공무원이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11시 30분쯤 경북도청 신도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북도청 40대 공무원 A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상가 건물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2시간 뒤에 자수를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주 보문호에서 민간 잠수사가 급류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숨은 교체 작업 전 작업 환경을 확인하러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빠른 물살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보문단지 내 농업용 저수지인 보문호에서 61살 이모 씨가 물속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간 잠수사인 이 씨는 보문호에 물을 저장하는 취수탑 수문 교체 작업 전 물속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수탑의 숨은 5개 가운데 하나가 조금 열려 있었고 이 씨는 수압의 차이로 발생한 급격한 물살에 의해 취수탑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 당시 2인 1조 작업은 지켜지고 있었지만 이 씨가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줄 안전장치는 없었던 겁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 2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물살의 속도가 워낙 빨라 구조대 역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규격이 70에 70 정도 되니까 그 압력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력이 셉니다. 그 강제로 당겨내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그 구조 방법이 치수공 안에를 다 막아가지고 물을 채워서 압력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그 요구 조자를 구조해낸 그런. 사고가 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이 씨는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은 교체 작업의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해경은 불법 장비로 멍게 120kg을 몰래 잡고 달아나던 59살 A씨를 7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6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인근에서 멍게 120kg을 불법 채취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무등록 고무보트를 이용해 불법 채취에 나선 것을 확인하고 A씨와 고무보트 실소유자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서 포항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SRT의 신규 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발전협의회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건의문을 내고 포항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주말 기준 이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118%로 포화 상태라며 수서역 SRT 신규 운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철도노조와 민노총 경북본부도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5일 뒤인 28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도 국토부를 찾아 포항역 SRT 신규 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재 구조 구급 대응 체계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의 경우 지역별 기상과 특징, 화재 발생 유형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화재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GIS 공간 분석을 통해서 면적이 넓고 특징이 다양한 경북도의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과 봉화 두 지자체의 3대 문화권 사업이 지난해 모두 준공됐지만 관람객이 거의 없는 데다 운영비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감당을 하다 보니 적자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 인근에 있는 최치원 문학관. 관람객 한 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운사와 조문국 박물관을 중심으로 의성군의 3대 문화권 사업인 신라본 역사지움이 조성됐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총 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운영비로 매년 5억 5천만 원의 군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수입은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되어진 것에 비해서 운영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점차 코로나 시기가 나아지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천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최천 선생이 중국에서 최천 선생의 날도 있는 만큼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향후 저희들 문학관 수익 구조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의 3대 문화권 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국 누각과 정자 600여 개 중 103개, 가장 많은 누정을 보유한 봉화군. 여기에 착안해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 사업을 390억 원을 들여 지난해 마무리했습니다. 단일 사업으로는 봉화군에서 역대 가장 큰 금액이 투입됐고 사업 부지도 축구장 33개 규모입니다. 올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지만 지난달까지 누정 전시관 관람객은 1,300여 명, 숙박시설 이용객은 346명으로 수입은 1,00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에 작년부터 관광객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관 이후에 봉화군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목재문화 체험장관 문화회를 설치하여 이용객 활성화를 도모를 할 계획이고요.
국내 유일의 누정 전시관이지만 숙박시설은 일반 펜션 형태로 지었습니다. 사업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암정이라든지 환수정이라든지 이런 봉화의 정자를 이쪽에 재현을 하고 숙박시설로 했더라면 훨씬 운영에도 도움이 됐을 듯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경북 지역 3대 문화권 사업이 하나같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그 적자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돼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전국적으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늦은 7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야행성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자체마다 피해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장마 피해 대비 현장을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의 한 마을 주변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고 인근 공장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기습 폭우에 속수무책. 당시 김천에도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가 마비되는 등 대구 경북 곳곳이 장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몰랐구만. 물에 둥둥 떠다녀 지금. 대구 달성군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공단 지역인데 산비탈을 정비하고 보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와 낙석,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3월. 공사를 하기 전엔 공장들은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상습적인 침수, 낙석 피해를 입었습니다. 돌덩어리하고 그 토사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몰라. 공장 전체가 그만 올 수도 될 정도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은 대구 7곳, 경상북도에는 168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침수와 유실, 붕괴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도 대구 3곳, 경북은 210곳에 이릅니다. 최근 들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 이런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재해 우려 지역을 279곳에서 387곳으로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보 발효 시에 예찰 활동을 강화를 해서 재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름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올해 장마철에는 밤이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 폭우, 게릴라성 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 기간 강수는 집중호우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장마는 전국에서 하루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상습 침수 구역은 물론 산간, 계곡에도 물이 급격히 불어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 비 피해가 걱정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산림청이 장마철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인 오는 10월까지 집중호우 때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합니다. 또 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과 함께 전국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300여 곳을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점검과 예방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1,000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국비 694억 원과 지방비 298억 원 등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 정체 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점차 올라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장마 전선의 특징상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기 때문에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일단 이번 비는 모레까지 20에서 80mm 정도로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 분포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비 소식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는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당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